안녕하세요. 오늘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라는 인더스트리 세션을 전달해 드릴 윤성만입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통신과 미디어 인더스트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텔레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역량을 통신 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 통신사들이 많은 투자를 집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5G 네트워크에 파트너십을 통해 엣지 클라우드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고객의 전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운영 효율을 개선해서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글로벌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G 솔루션을 텔코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서 5G 엣지단에서 로우 레이턴시와 대량의 드롭풋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플랫폼은 저희 구글이 오픈소스로 기여한 쿠버네티스에 기반한 안토스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이 플랫폼은 개발자가 코드를 한번 짜면 구글의 엣지, 텔코사들이 갖고 있는 엣지, 텔코사들의 B2B 고객사들의 엣지와 같은 엣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텔코의 코어, 그리고 타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곳에서도 같이 실행되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의 솔루션에는 스마트 리테일, 커넥티드 웨어하우스, 게임, 개발자 클라우드 등이 텔코사의 B2B, B2C 고객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올해 초에 미국의 AT&T사와 공동으로 5G 엣지 솔루션에 대한 협업을 발표하고 포트폴리오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미국의 주요 리테일 기업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머신러닝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전 세계에 디플로이한 21개 이상의 리전들과 134개 이상의 엣지 POC, 그리고 저희와 파트너십을 갖고 테코의 엣지 로케이션을 함께 제품화해서 최종 수요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다폰의 경우에는 구글 빅쿼리 등의 제품을 활용해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머신러닝 기능을 모든 서비스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전의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애널리틱과 함께 핵심 역량이 되는 컨택 센터 A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다년간 축적한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텔코들이 많은 비용을 투입해왔고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커스터머 케어 영역에서 컨택 센터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미 지역 주요 텔코사 중에 한 곳에서 저희 컨택 센터 AI 솔루션을 선정해서 상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인더스트리는 지금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죠. 수직적인 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컨슈머에게 직접 제공하는 OTT, 오버 더 탑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컨슈머에게 직접 컨텐츠를 제공하는 전 세계 OTT 산업의 매출은 2023년에 73.8 빌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13.8%씩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해서 올해 3월 이후에만 36% 이상 비디오 스트리밍 트래픽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미디어 기업 고객들을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네 가지 영역에서 미디어 고객사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첫째로는 컨텐츠를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케일러블한 글로벌 배포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컨텐츠를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에이티브 팀과 함께 협업하면서 다양한 인프라 위에서 애자일하게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변경해가면서 이래왔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트렌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도록 다양한 인프라 위에서 애자일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고객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높은 보안 수준이라는 점은 당연합니다. 높은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컨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 측면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가장 앞서 있는 CSP이고 컨텐츠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업계의 리딩 파트너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공해드리는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더욱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전 세계 데이터의 25%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2%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CIO들은 급성장하는 데이터를 예측하고 관리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폭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 역량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는 스케일러블한 글로벌 배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글의 글로벌 네트워크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는 미디어 기업들에게 글로벌하고 높은 경쟁력이 있는 D2C, 다이렉트 컨슈머 플랫폼을 제공해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될 때도 유연하게 단일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미디어 인더스트리 고객들이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많은 수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무료 비디오 스트리밍 업계 2위 서비스 사업자인 비메오와 미국의 fuboTV는 비디오 배포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어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필요로 할 때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다이나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 장면을 많이 보는 고객 세그먼트는 어떤 프로필을 가진 시청자인지 등을 아는 것은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더 많이 인게이지할 수 있고 더 고객을 know your customer, 고객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어소시에이션과 영국의 TV 채널 그룹인 ITV, 영국의 스카이 TV 등은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개인화와 시청자 인게이지먼트를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경우에는 코비드-19 상황에서 며칠 만에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행아웃 미트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미디어 고객사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유즈 케이스와 효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어소시에이션은 5년 동안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적합한 태깅 정보를 자동으로 부여하는데 구글 클라우드의 기술을 대대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마치고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스마트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신 LGU 플러스의 이대식 위원님의 세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U 플러스 FC 부문의 빅데이터 부분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LGU 플러스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기술 POC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에서 왜 클라우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AI 기반의 강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추진을 통해서 뭔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컴퓨팅 성능입니다. 최근에 특히 AI 쪽에서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개의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수억에서 수십억의 비용이 들 정도로 강력한 컴퓨팅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알고리즘과 기술에 대한 활용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오랜 동안 AI 빅데이터의 기술들이 발전해 왔지만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발전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과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되었을 때
성능에 대한 비약적인 어떤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정형 데이터, 특히 고객들이 접점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로그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통합,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LG U+에서는 현재 통합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부문, 전 채널, 그리고 전사에 있는 조직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수집하고 통합해서 이를 빅데이터 기술, AI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그 모아진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시켜서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이슈가 없도록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페인 포인트도 있고,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을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시작할 때 기대했던 부분들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뉴비즈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빨리빨리 요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애자일한 어떤 어프로치가 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이나 오픈소스들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런 상용 제품을 썼을 때에 비해서 좀 더 잦은 어떤 이런 에라 상황이라든가 특이 사항들에 대해서 팔로우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좀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분석이라고 하는 과제들을 수행을 하는데 항상 같은 부하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내에서도 특정 시점에 많은 컴퓨테이션 파워라든가 메모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1년 중에서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가 굉장히 바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크에 대한 부하에 대한 분산 처리가 부하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AI나 빅데이터에 나오는 새로운 최신 기술들을 채용하는 데에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4가지의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검토는 작년도 7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도 7월 달에 저희가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빅데이터 플랫폼의 클라우드 전환의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검토를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이 단순히 하드웨어에 대한 단순한 교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이후부터 올해 2월 달까지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여러 세미나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CSP사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CSP사와 함께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POC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지금 POC의 평가를 완료하고 물론 이제 구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글이 선정이 되고 나서 그 구글 플랫폼에서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분석가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파일럿 과제들을 수행을 했고요. 현재는 전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하나를 구글의 플랫폼 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메인 주제인 그 POC에 대한 결과인데요.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능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능들에 대한 104가지의 요건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 104가지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집부터 탐색 전처리, 그리고 분석 모델링의 결과를 운영하고 실제 환경에 사용하는 것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타사에 비해서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좀 우수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몇 가지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의 기술이 사실은 되게 잘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저장을 보게 되면 타사에 비해서 다양한 수집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빅쿼리에 대한 액세스를 사설 IP로 함으로써 저희가 보안과 성능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사에 비해서 좀 더 보안 쪽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구글이 클라우드에서 후발주자다 보니까 다른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한 커넥터와 같은 기술들이 제공이 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좀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구글의 클라우드라고 하면 빅쿼리를 떠올리시는데요. 저희가 정말 빅쿼리가 정말 성능이 좋은지를 100TB의 TCP/DS라고 하는 공인되어 있는 표준 데이터와 표준 SQL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100TB의 성능이 빅쿼리가 이제 CPU라든가 메모리 같은 그 기준들이 없어서 비용 기준으로 좀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 약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성능이 좀 빠른 형태가 되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현재 그런 시스템의 성능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빅쿼리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빅쿼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분석인데요. 분석에 저희가 세 가지로 좀 측정을 했는데,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전처리, 그리고 분석가들이 직접 주피터라든가 아니면 RStudio 같은 비자동 분석 환경에서의 분석한 성능, 그리고 최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AutoML이라고 하는 자동 분석 환경이 세 가지를 추정을 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솔루션이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타사에 비해서 좀 저렴한 그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비자동 분석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2시간 돌던 똑같은 어떤 데이터와 코드를 GCP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서 수행을 했을 때 24분 정도 수행이 되는 약 한 8배 정도 이상, 10배까지 빨라지는 이런 현상을 봤고요. 이 중심에는 사실 빅쿼리의 성능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석했던 과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타사와 GCP의 AutoML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뭐 제공되는 알고리즘의 개수보다도 제가 놀랐던 것은 성능인데요. 기존 대비 저희가 컨설팅하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내부의 분석가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해서 얻었던 결과보다 한 10배 정도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AutoML에 대한 좋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운영 관리 부분에서 타사에 비해서 운영 관리에 대한 화면들이 되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환경이나 기술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특별히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OC를 끝내고 나서 파일럿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본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한 GCP에 대한 활용의 장점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다양한 사용자 계층에 대한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AutoML 아까 성능이 되게 우수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직접 코딩을 할 수 없는 사용자들에게도 AutoML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분석의 결과들을 좀 피드백해 줄 수 있고요. 또 빅쿼리 ML이라든가 AI 플랫폼과 같은 구글의 기술들이 기존에 분석하는 분들이 큰 차이점을 못 느끼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용자 계층에 잘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머신러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빅쿼리에 대한 성능입니다. 이제 뒤에 숨겨져 있는 빅쿼리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내부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성능과 네트워크 성능까지 합쳐서 두 가지 성능이 강력한 GCP의 퍼포먼스에 대한 효과들을 가져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타 CSP사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시간이 좀 짧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지 않은 반면에 그런 서비스들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었고, 실제로 내부 분석가들을 변화 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약 일주일간의 교육 스케줄만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글의 클라우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구글에 대한 오픈소스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구글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오픈소스들 중에서도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그 노하우들, 뭐 에어플로우라든가 텐서플로우라든가 안토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타사에 비해서 쿠버네티스 이런 기술들이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구글이 오픈소스에서는 강력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 네 가지가 GCP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빅데이터 부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데 활용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넥스트인데요. 제가 자랑을 좀 많이 해드렸지만 아직 한국 리전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모토ML의 아직 기능이 아직 한국 리전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 이제 출시가 되면 좀 많이 써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파일럿이라든가 일부 과제 진행하고 있는 GCP의 활용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GCP의 좀 좋은 이런 분석 기능들을 활용해서 목적별 플랫폼을 구축해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LG 플러스의 클라우드 POC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